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네, 다누리는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는데요. 다누리 발사의 의미와 남은 과제,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기자, 누리호에 이어서 다누리 발사도 굉장히 좀 벅찬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우선 다누리 발사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다누리는 이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는데, 이 팰컨 9 로켓은 2단으로 구성된 로켓이잖아요. 다누리가 일단 점화가 되면은 일단 로켓이 불을 뿜으면서 하늘로 솟게 되죠. 그래서 한 2분 30초 정도가 지나면은 1단과 이제 2단이 분리가 되면서 예. 이 1단이 재활용 로켓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1단은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2단이 다누리를 싣고 이제 계속 우주로 올라가는 거죠. 예. 2단에서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나면은 일정 시점에서 다누리가 이제 그 발사체 2단에서 분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누리가 한 5분 정도 자기 비행을 하다가 이 목표 달 전위 궤도에 네.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누리가 이제 전위 궤도에 진입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 그 결과는 잠시 뒤 오후 2시쯤에 이제 과기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이제 그 사이에 다누리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궁금하잖아요. 첫 교신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약간 그게 좀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서 예, 예, 예. 약간 우려의 좀 목소리도 나왔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교신에 성공을 했는데 또 이 전위 궤적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뭔지 또 왜 전위 궤적으로 진입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달에 가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이 있으면 이제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위상전이라서 조금씩 넓혀가지고 달 궤도에 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처음부터 태양을 향해 갑니다. 태양이 워낙 그 중력이 크기 때문에 예. 태양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태양의 중력을 튕겨서 반대로 이제 날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4개월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연료 소비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서 한 25%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누리처럼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연료가 좀 적은 그런 탐사선이 택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효율적인 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발사도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고 첫 교신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실제로 내년에 그 다누리가 탐사 기능하기까지 남아 있는 기술적 과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요번에 이제 44분 정도에는 교신을 하는 내용이 난 이제 분리가 됐고, 그 다누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발사체와 분리가 됐고 태양 전지를 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다. 자세는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지상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 요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태양 전지의 전력을 이용해서 그 고이득 안테나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워낙 지구하고 그 탐사선하고 거리가 이제 점점 좀 멀어지기 때문에 그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민감한 그런 안테나가 있는데, 그 고이득 안테나라고 하는 그 안테나를 펼쳐야 됩니다. 그 펼쳐서 그 안테나하고 안테나를 이용해서 지구하고 이제 교신을 하면서 그 궤적을 쭉 따라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고이득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교신이 되는지는 이제 하루 정도 지나야만 알 수 있고, 아마 오늘 2시쯤에 발표하는 내용은 첫 번째 교신에서 나왔던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세를 그 잡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고이득 안테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미국이 이미 50여 년 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궤도선을 보내는 건데 우리나라가 달 탐사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이제 달에 사람을 보낸 게 1969년이니까 50년이 조금 넘었죠. 예. 네. 이미 이제 미국은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사람의 달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5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폴로 11호 달을 보낼 때는 이제 구소련과 우주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과학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던 달 예. 탐사였고, 예. 그래서 달에 착륙하고 나서는 이제 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아무도 달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달에 우리가 그전에 몰랐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거기 있더라. 뭐 예를 들면 헬륨3 같은 자원이 달의 표면에 많이 쌓여 있는데, 이 헬륨3는 핵융합의 원료거든요. 네. 핵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청정 에너지원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료인데, 사실은 아직 이제 헬륨3를 이용을 해서 핵융합을 하는 기술까지는 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제 이 기술이 완성이 된다면은 헬륨3를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굉장히 큰 이슈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달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50년 전과 다르게. 50년 전에는 이제 정치적인 게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학적인,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달에는 또 헬륨3 말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우리 물 있잖아요. 달 극지방에 이제 물이 있는데 이 물이라는 거는 이 물을 분해하면 우리가 수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도 수소차가 상용화돼 있잖아요. 그럼 이 수소를 이용하면 이 달에서 출발하는 그런 우주 탐사선의 연료를 달에서 우리가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보다 연료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로 적기 때문에 달에서 이런 우주선을 쏠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 좀 더 우리가 세련되게 우주 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달이 지금은 어떤 그런 경제적 가치 그리고 이제 화성과 같은 더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한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우리가 궤도선이라도 보내야 그런 앞으로의 우주 경쟁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방금 이 기자가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그 다누리 발사가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이 화성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이 되는 거죠. 예, 예, 이럴 그렇습니다. 경우에 좀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류의 기술로 화성까지 갔다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일방 통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화성을 탐사하거나 화성의 어떤 인간과 관계된 시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달에서부터 출발한다면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장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되는 그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에너지를 그 달에서 출발한다면은 그냥 화성까지 가는데 사용할 수 있고 또 오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비유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비행은 불가능하지만 예. 간접 비행은 가능하지 않냐. 지구에서 달로 가서 달에서부터 다시 화성까지 갔다가 달을 거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화성이 우리 지구와 같은 어떤 생활권 혹은 과학의 어떤 한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달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예. 가시화됐고요. 그걸 아르테미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의 가치가 정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만큼 지금 발사된 다누리의 임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누리는 발사가 돼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누리에는 총 6개의 과학 탑재체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탑재체고 하나는 이제 나사가 제공한 섀도캠인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탑재체 5개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거기 우주 인터넷 탑재체라는 게 이제 실려 있거든요. 이제 우주 인터넷 탑재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우주에서 네. 뭐 인터넷을 연결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 전에 이 지구 적에도 그러니까 우리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주 인터넷을 시도한 적은 있어요, 지구에. 그렇지만 이 달 정도 되는 심우주에서 우주 인터넷을 시도하는 건 이번에 다누리가 최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우주 인터넷을 시도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지상국이랑 위성이 송수신한 것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더 많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좀 더 먼 심우주로 나갈 때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고, 이제 이번 다누리 이게 중요한 의미는 세계 최초 시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추진하는 그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보면은 달 게이트웨이라고 달 근처에다 이렇게 우주 정거장 같은 걸 만들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럼 그 게이트웨이에서도 이 우주 인터넷을 사용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심우주를 가게 되면 이 우주 인터넷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는데 아직 표준이 안 됐어요, 정립이.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최초로 시도를 하니까 지금 국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 기술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기자는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성규 기자님 말씀하신 것대로 표준화의 어떤 가능성에 우리의 기술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졌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시각을 넓혀 본다면은 지구는 이제 어느 정도 인터넷망으로 어떤 생활권이 혹은 네. 문화권이 형성이 됐는데 그게 만약에 달에서도 똑같은 인터넷 문화권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럼 달과 지구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단순히 그냥 무슨 뭐 인터넷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그 원격 그 연결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공통된 생활과 문화를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달이라는 먼 세계가 아니라 이제 달은 지구의 옆에 있는 세계가 된다. 뭐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인터넷 탑재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나사가 또 실은 탑재체가 있죠. 섀도우캠을 제공을 했는데 섀도우캠 역할은 뭘까요? 섀도우캠은 우리말로 하면 음영 지역 카메라인데 이제 다리는 극지방이 있는데 여기가 영구 음영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사가 그 2025년에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로 이 극지방의 사람을 착륙시킬 예정인데 착륙을 시키려면 어디에 착륙시킬지 그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방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가 지금 확보한 자료만은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누리가 가서 찍은 그 음영지역 카메라, 나사가 제공한 그 섀도우캠으로 찍은 카메라 자료를 나사가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찾는다는 거죠. 어디가 좋은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그걸 픽업을 하면 2025년에 거기다 이제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누리 발사가 나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료를 다누리가 찍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번 나사의 그 섀도우캠 제공을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축구 잘하는 손흥민한테 우리가 축구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아직도 이제 미국이라는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격차가 큰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의 양이라든가 그 다양한 면의 과학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격차가 많이 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주기술 협력의 파트너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같이 이런 공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경험도 배울 수 있고 뭐 지식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의 우주 발전을 위한 어떤 길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뭐 우주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우주 탐사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우주 개발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제 다누리는 달 궤도선을 우리가 보낸 거잖아요. 근데 궤도선에서 한 발짝 더 발전하면 착륙선을 보내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 계획으로는 2031년에 착륙선을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누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로켓으로 보냈는데 착륙선은 우리가 개발한 로켓으로 보내겠다, 발사체로. 그 발사체를 이제 우리가 차세대 발사체라고 부르거든요. 누리호 이후에.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 게 먼저 선행이 되고 이제 그리고 나면 2031년에 우리 발사체에 착륙선을 실어서 보내겠다. 뭐 이제 우리가 그 남아 있는 주요 우주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우리나라의 또 우주 개발 계획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누리 발사와 관련해서 이창진 교수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